본 의원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할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단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했습니다.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고 태백산맥까지 뚫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해발 약 110m에 총 연장 약 20km의 수로 터널을 구상 중입니다. 여기가 해발 400m랍니까?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독일 MD 운하를 시찰했습니다. 그는 마인강과 도나우강을 연결한 MD 운하의 성공 사례를 보고 한반도 대운하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도 수자원을 보존하려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당시 한반도 대운하의 허구성을 폭로한 사람, 독일에서 활동하던 건축학자 임혜지 박사입니다. 임혜지 박사는 이명박이 성공 사례로 극찬한 MD 운하가 실은 독일에서 애물단지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그 보를 지을 당시에 연방교통부 장관이었던 하우프 박사가 이것은 바벨탑 이후로 가장 무식한 사업이다, 건설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 운영비의 7%만 통행료로 벌어들이고 93%를 국고로 충당하는 세금 먹는 하마였더라고요. 어떻게 독일의 애물단지가 한국에서는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시민사회단체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대신 들고 나온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달성에서 시작한 낙동강 살리기는 강 상류로 또 하류로 이어져서 강 전체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매년 홍수 대책으로만 1년에 4조 이상의 예산을 써왔습니다.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성되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홍수, 가뭄 예방과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업 방식은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도 가뭄 피해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4대강 본류에 물을 가둬도 정작 가뭄이 심한 산간 지역까지 물을 보내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물관리 예산은 획기적으로 줄었을까? 오히려 연평균 물관리 예산은 사업 이후 18조 원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시설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를 막으면서 수질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에 그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자연은 자연대로 피폐화되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17년째 집요하게 취재해온 언론인이 있습니다. 최승호 PD입니다. 그는 사업 초기부터 준설과 보건설로는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낙동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낙동강의 그 모래와 그 모래 사이로 흐르는 물과 이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을, 모래를 엄청나게 파헤치고 강을 막아가지고 물을 이제 정체시키는데 물 양은 물론 많아지겠지만은 수질이 오히려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강을 살린다. 이런 말이 제가 직감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곳은 낙동강에 있는 강정보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보를 철거하고 이 자리에 높이 11.5m의 대형 보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의 진짜 목적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최승호 PD가 내린 결론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추적에서 최승호 감독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그 피해를 다시 한번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대강 7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없어가지고 76m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건가요? 나중에 말씀하시면 엄청난 범죄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거짓말로 22조라는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강을 다 망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계속 문제를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보가 그대로 서 있으면은 기후 변화로 날은 계속 기후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녹조는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피해는 더 많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낙동강 상류의 내성천, 세계적으로도 드문 아름다운 모래강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댐이 건설되며 물길이 막혔습니다. 최승호 감독은 영주댐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영주호는 올해도 녹조로 범벅이 됐습니다. 완전히 뻑뻑하네. 예? 완전히 뻑뻑한 완벽한 녹조. 이렇게 뜨면 여기 원래는 이런 모래 냄새 안 나요? 냄새 한번 맡아봐요. 시궁창 냄새잖아요. 네. 시궁창 냄새 나죠? 네. 이거 봐. 시궁창 냄새야. 시궁창 냄새. 네. 녹조를 없애기 위한 작업도 해마다 반복됩니다. 녹조 관리선이 물을 휘저어 녹조를 흐트러뜨립니다. 수십 개의 기폭 장치가 물속에서 공기를 뿜어냅니다. 양수기로 녹조물을 언덕 위로 퍼올렸다가 흘러내리게도 합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근데 이걸 돈을 들여가면서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짓을 이걸 왜 하느냐 말이야 이게. 네? 차라리 저 댐을 갖다가 개방을 하고 그 제대로 된 자연스러운 강으로 만들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거야. 녹조 제거선을 띄워갖고 녹조를 이렇게 떠내요. 근데 그렇게 떠낸다고 녹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댐 하류로 내려오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댐에서 흘러나온 녹조뒷물이 모래강을 흐르며 스스로 정화된 겁니다. 야, 밑에 여기 이게 뭐야 송사리들이 쫙 다니잖아 여기 물 밑에. 응? 아 이게 그 우리가 아까 그 녹조물 녹조물이 이물인 거예요? 그렇지. 녹조물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진짜요? 이게 모래 정화의 힘이라고. 녹조로 범벅된 영주호의 물과는 달리 깨끗합니다. 영주댐을 지금 만약에 개방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물을 흐르게 하면 거기 있는 녹조물이 다 이렇게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대강 지금 보로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녹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독소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 4대강도 열면 보를 개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되게 신기할 정도로 여기 있는 이 모래가 다 정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모래가. 모래가 자연적으로 정화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모래가. 물길을 막으면 물이 썩고 흐르게 두면 강은 스스로 살아난다는 자연의 힘을 내성천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봐. 여기 다 물고기 아니야, 이거. 여기 다 물고기네. 어디요? 보여요, 여기? 아 그러네. 여기 다 물고기 있네. 물고기들. 오 여기 있다. 어떤 사람들은 4대강의 녹조는 사실은 뭐 기후변화 때문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보 때문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딱 요 영주댐과 내성천을 와보면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주댐 하류의 그 내성천은 물이 흐르잖아요. 거기는 녹조가 없어요. 녹조를 볼 수가 없고 물이 맑습니다.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보다 더 상류의 이 물은 보세요. 녹조가 가득하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저 위에서 흘러온 물이라는 건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막아놓으니까 이렇게 녹조가 가득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영주댐 수문을 나가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을 때 정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흐르지 못하는 강이 어떻게 변하는지 금강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물길을 막은 뒤 금강에서도 해마다 녹조가 창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금강에 공주보를 개방해 물길을 열었습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예, 깨끗하죠.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제첩이에요? 예, 예. 엄매. 만져도 되나? 만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비가 와서 떠내려왔을 거예요. 새끼잖아요. 떠내려와서 이제 수질이 이렇게 모래가 좋아지면 얘들이 살고 안 좋아지면은 살지 못하고. 강물이 다시 흐르자 강바닥에 펄이 씻겨나가고 녹조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신기한 구경. 이건 고라니. 고라니 뛰어다녔네요. 그러니까 고라니 신나게 뛰어다녔잖아요. 가장 최근에 물대새가 태어났던 곳이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지금 이제 새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알집을 만들어요. 둥글게.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좀 굵은 자갈을 가져다 깔아요, 바닥에. 최근에 이제 알이 깨어나고 아주 작아요, 근데 이제 이런 풀속 있죠.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놀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습니다.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여 강이 다시 흐르게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위원회는 세종보와 죽산보 완전해체 등 금강,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단 하나의 보도 해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낙동강해보 8개는 처리 방안조차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기대했고 또 들었던 그 방식으로 진행은 안 된 거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계속 지나갔고요. 논의를 하는 것 같긴 했는데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국민들로부터 주어졌을 때 과연 책임 있게 했냐? 안 한 거예요. 이게 저로서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업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느낀 분노보다 배신감이 더 커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세종보, 죽산보 해체 등 보처리 방안을 결정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끝내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재자연화를 실행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좀 보십니까? 그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에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해서 환경부에 이첩했죠. 정부가 그 의결된 계획을 집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지요.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 기획위원회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을 백지화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를 해체해서 깨끗하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걸 또 막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국가 물관리원회 김은경 즉각 대기하라! 정부는 결국 공주보의 수문을 다시 막았습니다. 겨우 살아났던 금강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차오르는 물속에서 버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승으로 인한 수문이 예상되오니 통제선 밖으로. 물이 찰 때 그러니까 깜깜했거든요. 물이 이렇게 차 올라오면서 날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밝을 때는 모래도 보여요. 물이 이제 차서 올라오니까 아직 모래도 보이고 하는데 날이 어두워질수록 물이 까매져요. 그러면은 그 물은 되게 두려워져요. 네. 우리가 또 지키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 물은 차갑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시민들은 남은 세종보의 재가동만은 막겠다며 그날 이후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병장, 김성환. 그 사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세종보 농성 500일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농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세종보를 다시 보를 가동하는 일은 없을 거다. 제가 책임지고 약속을 드릴 테니까요. 그 점 감안하셔서 오늘 이제 농성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환경부는 아직까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 MBC PD수첩의 네. 황준호 PD라고 합니다. 네. 4대강 재자연화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존재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이행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4대강의 보호가 총 16개가 있는데 그 16개 보호별로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인지는 해당 보별로 그 이해관계자와 그간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공론화 과정에서 검토했던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보별로 이거를 철거할지 혹은 개방할지. 언제 좀 이게 진짜 실현이 되는 거에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그런 말씀 나누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화끈하게 다 철거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를 일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그 보호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론을 모아서 결정해 나가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습니다. 이 해묵은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한번 무작정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 새벽 1시 반에 그 개항에서 만났거든요.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녹조 문제 잘 알고 있다.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쨌든 국정과제로 이어졌고 이 국정과제가 지금 제대로 이제 실현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 사이 강은 스스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합수부입니다. 파헤쳐졌던 강바닥에 다시 모래가 쌓이자 귀한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입니다. 작년에 나갔거든요. 작년에 난 애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지고 지금 큰 애네. 이야, 진짜 흰수마자가 확인된 게 얼마 만인가요? 2015년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때 딱 한 개치를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못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나타난 거죠. 얘네들이 다 흰수마자인 거죠? 네. 하나, 둘, 오이 많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은 정말 살아있는 강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저는 어쨌든 이 모습이 바로 낙동강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이고 이게 너무 활발하게 웃고 계시네요. 이런 강 앞에서 웃지 않으면 웃음이 절대 강이다! 이게 강이다!